여러분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변 가족, 친구, 지인분들 중에 공황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올해로 20년 가까이 공황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여러 가지 도전과 또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공황장애로 힘들어 할 때 유튜브나 책 같은 걸 찾아봤을 때 실제로 저처럼 오랜 기간, 5년 이상 오랜 기간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또 치료를 했고 완치를 했던 그런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공황장애는 낫기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치료도 중단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제 포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뭐 별 동기 없이 다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 겪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소통을 할 거냐면요. 사실 조금 인기를 위해서면 공황 증상을 겪었던 그런 뭐 이벤트들 위주로 나열을 하면은 조금 더 이목이 집중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제 콘텐츠를 보셨으면 하는 분들이 저처럼 공황장애를 좀 굉장히 오래 겪어서 이제 지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상담하고 약 먹고 뭐 온갖 자조 모임 뭐 그 전기 치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머리에 두피 자극술인가? 그런 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무력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고 점점 이제 좁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 컨텐츠를 보면서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게 되고 만나서 서로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는 뭐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뭐 다 못 타요. 비행기 이런 거를 같이 타보기도 하고 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수 장비도 없고요. 영상 편집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레이션 하고 또 이제 제가 이 진단을 받고 이런 공황장애가 생긴 그런 이제 원인들을 조금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찾았으니까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얼굴을 노출 안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더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오게 됐고 또 이제 제 복장을 보시면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지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찍는 거라 목이 계속 메네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모두 다 이제 가르치는 운동 강사면서 체형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 관리를 좀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뭐 흔히들 아는 뭐 도수 치료 뭐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가 체형이 좋아야지 뭔가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주로 이렇게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하게 되고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출근을 좀 빨리 해서 뭐 3, 40분 시간 날 때라서 주로 이런 복장을 입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냐면 저도 뭔가 빠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공황 증상을 느꼈을 때,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됐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 순으로 먼저 이제 증상의 발전 과정이나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차례대로 올려볼 거고요. 그 카테고리는 이제 시간 순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또 한 카테고리는 현재도 도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딱 추석 연휴 때 그 지하철을 10년 만에 처음 탔어요. 10년은 더 됐다. 11년, 12년 만에 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도전을 하는 때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그때 실제로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극복을 해보려고 지하철을 탔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아실 필요는 없지만,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서로 얘도 이랬구나, 얘도 거의 뭐 얼었구나, 이런 걸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저와 같은 공황장애 갖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나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컨텐츠를 직접 만나는 거,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도 되고 갑자기 번개를 해도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같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꾸려보려고 하고, 또 이제 중간중간 제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데 좋은 데가 있으면 또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 컨텐츠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공황 증상을 처음 느낀 1번 1번 달락 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41살이에요. 85년생이고 이제 만 나이를 이제 익숙하게 쓰니까 40이거든요. 40으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딱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봉고차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 봉고차 보면은 뒷좌석이 있고 뒷좌석을 딱 눕히면 또 그 뒤에 무슨 트렁크 같은 공간에 또 좌석이 있잖아요. 그 좌석에 제가 타고 그 앞에 의자를 올려서 또 앞에 누가 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제가 타고 한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진짜 심장이 팡팡팡 뛰는데 심장이 여기 입으로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앞뒤 뭐 상황 필요 없어. 그냥 때려줘!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기사님은 어른이신데 아는 분이었어요. 아는 오빠. 아는 오빠니까 이제 내려서 차를 세워줬죠. 왜 그래? 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앞좌석으로 옮겨주셨어요. 앞좌석 답답했나 봐 이러면서 앞좌석으로 옮겨서, 그때는 공황장애 이런 것도 모를 때여서 그냥 좀 약간 쪽팔렸어요. 쪽팔린 채로 목적지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 공황 증상은, 공황 발작은 이렇게 폐쇄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황 장애를 느끼는 이제 카테고리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막 그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 두근거리는 분도 있고, 저처럼 폐쇄된 상황, 폐소공포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래서 지하철 탔다가 공황 발작 왔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저는 폐쇄된 상황,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럼 폐쇄된 상황이면 내 차도 못 하겠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돼요. 내 차면 내가 가다가 서서 내리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무슨 누구한테 익스큐즈를 구할 필요도 없죠. 근데 봉고차나 버스나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지를 향해 가고 내리는 데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갑자기 막 답답하다고 나 내려주세요가 할 수가 없고, 내려달라고 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겪습니다. 첫 번째 공황 발작을 느꼈던 건 봉고차 뒷좌석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모면할 수 있었어요. 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 말이 먹혀 들어갔고, 다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차는 거기서 바로 서줄 수가 있었고, 저를 앞좌석으로 올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뭔가를 느끼지 못하고 그 사건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간호학과를 나왔거든요. 간호학과를 나와서 뭐 대학 다닐 때는 특별한 걸 못 느꼈고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게 돼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뭐 버스를 타고 다니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그런 거에 대한 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겁이 엄청 많아서 혼자는 절대 못 자요. 만약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 뭐 가신다 이러면 무조건 언니가 있어야 됐고, 만약에 언니를 데리고 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베프. 그 베프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저희 엄마 아빠 언니는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기숙사를 주기도 하는데 제가 원래 살고 있는 집이 기숙사를 줄 만큼의 거리가 아니었어서 기숙사를 배정을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신규 간호사의 삶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의 신규 간호사의 삶은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큰 돈을 들여서 저한테 오피스텔을 얻어주셨고, 그 오피스텔에 있는데 이제 데이 근무면 제가 그때 신규 간호사여서 4시쯤에 출근을 했어요, 심지어. 4시에 출근했는지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전날 되게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혼자 해서도 그렇고, 심장이 막 그냥 혼자 해서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심장이 두근 거예요. 신규 간호사라서 얼마나 태움을 받았는지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을 꼴딱 새고 출근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4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평일날 쉬는 날, 거기가 이제 분당이었는데 율동공원을 이제 갔어요. 가서 막 걷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난 이 호수에 빠져야 되겠다. 그냥 사라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서웠어. 이게, 무슨 나 죽을래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죽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어요. 저도 나름 정신의학 쪽 간호학에서 배우거든요? 정신간호학. 정신간호학에서 배웠잖아요. 나 이거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근처 정신과를 갔고, 이제 거기서 정신병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들을 막 해내요. 그래서 여러 번 진료를 가면서 이제 그때 집중되었던 게 바로, 조금 말하기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성적인 부분이었어요. 작게는 이제 성추행 같은 미수, 이런 거. 네. 그런 거에 집중이 돼서 제가 5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성추행과 관련된, 성폭행과 관련된 이벤트들에 집중을 했고, 이 엄청난 일을 어렸을 때 겪었는데, 그 누구에도 말을 안 했다라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듣고, 말해라. 너와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특히 5살 때 있었던 이벤트는 엄마의 형제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을 해라. 힘든 건 너희 어머니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저는 학창 시절에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단 1도 말하지 않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항상 말이었고 미스테리한 딸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질질 울면서 얘기했어요. 내 엄마가 그때는 제가
이런 힘든 일을 말한 것도 처음이었고, 심지어 엄청 충격적인 얘기고, 심지어 형제가 연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그때 반응이 담담했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집에 돌아가셨고, 저는 주말마다 이제 저희 집을 갔으니까, 주말이 아니라 이제 쉬는 날, 오프가 많이 붙은 날은 본가에 갔죠. 본가에 갔는데, 그 형제분이 저희랑 좀 자주 만났기 때문에, 제 심지어 대학 졸업 사진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엄마가 그분의 머리만 동그랗게 다 오려놓고, 어떤 거는 심지어 막 가위로 X를 그려놓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진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큰 충격을 준 게 아닐까? 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나는 이미 그냥 다 묻어놓고 갔는데, 내가 감당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놓고, 왜 이렇게 10몇 년이 지나서 얘기를 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 전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데이 근무일 때는 전날 집에 와서 같이 잠을 자주고 하셨어요. 그런 생활을 이제 한두 달 하다가, 이제 엄마도 힘드시고 저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두 분이 얘기를 하셔서 정말 가까운 곳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에서 차도 하나, 이제 그때가 한 1년쯤 됐을 때라 월급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이제 집을 얻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했었고, 제가 공황장애를 진단받을 때 당연히 우울증 진단을 같이 받고, 보통 같이 가요. 그래서 간호사 생활하는 동안은 제가 말했던 1부 있죠. 1부 때는 공황 증상이 대부분 가슴 두근거림, 그냥 특정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은 날은 압박감 정도만 있었고, 폐쇄 상황과 관련된 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울감.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죠. 제가 간호사 생활을 3년을 했는데 그 일부가 3년이에요. 3년 내내 계속 우울한 감정에 쌓여 있었고, 다행히 간호사 생활을 마무리하기 한 1년 전쯤부터 언니가 임신을 해서 이제 강아지를 입덧 때문에 못 키우게 됐는데, 그 예쁜 코카스파니아 금색 강아지를 저희 집에 맡기게 되었는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밥 먹여주고, 내가 얘를 예뻐해주고 산책시켜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말도 못 걸게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가만히 누워서 맨날 눈물만 이렇게 지룩지룩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옆에 와서 제 눈물을 막 핥아줘요. 핥아주면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감정을 이입한 거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예쁜 봉자라는 코카스파니엘 강아지, 봉자 때문에 나머지 1년을 잘 보냈고, 그 간호사를 그만둘 때쯤부터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요 과도기를 시작으로 다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황 증상을 처음 느낀 건 폐쇄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잊고 있다가 우울감을 시작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게 나이가 23살? 4살?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한번 쭉 그냥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